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입니다. 봄꽃이 만발한 4월입니다. 사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한 세대가 떠나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면서 역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나의 백지편지에서는 고양시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정해진 형식 없이 백지편지에 때로는 사진을 찍듯 때로는 일기를 쓰듯 때로는 친구에게 수다를 떨듯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 만드는 팟캐스트는 보통 세 달이 시작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 중순경에는 녹음과 편집을 마치는데 이번 달은 마음에 갈피가 잡히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는 중에 시어머니의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큰일을 겪으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1년 중 큰 행사라 평소에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도 성당을 찾기도 하는데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어머니는 4월 13일 목요일에 떠나셨는데 그날은 예수님의 순환기간인 성삼일의 시작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다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남기셨듯이 어머니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식들에게 그 말씀을 남기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성당 좀 열심히 다니라고 당부하시듯 성삼일에 떠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떠나신 날짜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성삼일에 떠나신 어머니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맞이할 부활절은 예수님과 함께 시어머니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산에 살면서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못 배웠던 이것저것을 늦게라도 배워서 좋은데 그중 하나가 글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나리오 교실도 기웃거리고 소설 교실도 기웃거렸는데 제 첫 소설의 주인공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나리오 교실을 다니면서 영화에 대해 이해는 깊어졌지만 막상 대본을 쓰려니 기발한 아이디어나 창작력이 없는 저로서는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아람누리 아카데미에서 하는 소설 교실을 다니게 되었어요. 소설 쓰기도 역시 쉽지 않았지만 일단 나의 이야기부터 풀어나가자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았어요. 단편 소설은 최소한 원고지 70장은 써야 된다는 말을 듣고 과연 내가 원고지 70장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도전해 보았습니다. 소설교실 수업 방식은 소설이 완성되면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이 같이 읽고 합평을 해주는데 저의 첫 작품 합평 때 작품이 소설 같지 않고 수필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원고지 70장을 채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왜 소설을 쓰려고 하는지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소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시작했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설정한 주인공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비록 상대방은 모를지라도 나와 삶 속에서 관계 맺은 사람에게 드리는 헌사 같은 거죠. 첫 작품이 시어머니, 두 번째 작품이 친정엄마 이야기인 걸 보면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보다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것 같네요. 아니면 병상에 누워 계셨던 시어머니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주인공을 설정하고 글을 쓰는 동안은 주인공을 떠올리고 주인공과 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옛일을 더듬어보고 주인공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해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간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 작품의 소설적 가치를 따지기보다 제 스스로 위로받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 감사하고 글을 쓰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게 행복합니다. 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결혼 전 대학교 2학년 여름, 남편의 생일 때였어요. 남편과 나를 소개시켜준 사람은 시누이인데 저의 피아노 선생이었어요. 집에 놀러가기 전부터 신우와 심혜서와 남편과 저는 밖에서 가끔 만나서 놀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그 집에 갔어요. 저녁을 먹고 넷이서 신우의 방에서 피아노를 치며 놀고 있었어요. 신우와 심혜서가 둘이서 내 손 연주를 신나게 하고 있는데 창밖 베란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자세히 보니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우리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분에게서 풍기는 강한 인상이 저를 주춤하게 만들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 후 그분을 받아들이기까지 긴 세월이 필요했지만 그 세월 동안 나의 뾰족했던 마음도 어느 사이 많이 둥그러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소설의 첫 주인공 나의 시어머니. 그분은 1925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여자들에게 공부의 기회를 주지 않자 이에 굴하지 않고 오빠의 교실 담벼락에 붙어 기동량으로 공부를 했답니다. 보다 못한 할아버지의 특별 허락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졸업 후 선생님이 되었는데 시아버지와는 발령받은 학교에서 만나 그 시절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그 일로 친정에서 쫓겨난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비무장지대가 된 철원평야가 고향이신 시부모님은 포천을 거쳐 서울에 정착했는데 바로 6.25 전쟁이 터져 시아버지는 군대에 가고 시어머니가 20대 젊은 나이에 10명이 넘는 시집 식소를 이끌고 남으로 피난해야만 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온 식구가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으실 때는 슬며시 자리를 피하곤 했는데 곁을 주지 않는 며느리한테 많이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의 강인함을 배울 수 없는 저로서는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에라도 뛰어들 것 같은 그분의 사랑을 보면서 나도 내 자식에게 저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내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분에게 배울 점이 많지만 거침없이 살아가는 강인함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여 년 전 씩씩하던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실수로 넘어져 고관절을 다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휠체어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도우미가 외출을 할 때면 자식들이 대신 가서 어머니를 거들었는데 저도 당번날 가게 되면 식사 때나 화장실을 가실 때 어머니를 환자용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어쩔 수 없이 포옹을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들은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침묵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던 저도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때론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몇 년 전 황정은 작가가 쓴 상류엔 맹금류란 소설을 읽었는데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주인공이
사귀던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과 함께 다녀온 수목원이 TV에 나오자 어째서 나는 그 남자가 아니라 이 남자와 살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소설을 다 읽고 책을 덮으면서 책 속의 주인공에게 잘했어, 안 가길 잘한 거야 하고 혼잣말을 했답니다. 지금은 그 통쾌하게 읽은 소설의 주인공에게 그러게 그래도 사랑했던 남자와 지지고 볶고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면서 나지막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화해의 불을 지펴주고 가신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그리움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안나의 백지편지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걸 알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을. 닉슨 워터맨. 내가 그대를 알고 그대가 나를 알면 우리 둘 다 신성한 마음의 눈으로 서로의 가슴에 품은 생각의 의미를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진정 그대와 나의 차이는 줄어들고 정답게 서로의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을. 장미가 송이마다 가시를 품고 있듯이 인생에도 많은 걱정이 숨어 있는 법. 내가 그대를 알고 그대가 나를 알면 모든 것의 참 이유를 마음으로 볼 수 있을 텐데